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전격 청구했습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 여부를 놓고 일각에서는 당연한 수준이라는 주장과 검찰의 무리수라는 그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여러 법안 중 공수처법의 선처리를 추상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정국, 공수처법 정국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1, 2부로 나눠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도 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분분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뭐 배경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당연한 수준인 것도 같습니다만 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거 정치 평론을 하면서요. 예. 제가 항상 이 정경심 구속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조국도 기소는 한다. 예. 구속은 몰라도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제가 방송하면서 그냥 많이 틀려가지고 죄송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나 맞은 거고요. 제대로 맞은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거는 이제 이거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예. 결국은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이념은 정의거든요. 예. 어떤 게 국민의 정의관념, 상식 이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부터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 사필 규정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발부는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발부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경심 씨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문서 위조 혐의, 그게 동양대 총장 표차장 그걸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는 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지금 뭐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사문서 위조가 기소가 됐죠. 예. 그때는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일 때문에 소환도 없이 됐고요. 네. 그때부터 이게 45일이 지났습니다. 네. 45일. 그리고 이제 조사는 실질 조사는 6번에 조서 검토하면 한 번 더 갔죠. 예. 7번 7번이죠.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5일간 조사가 늘어지니까 예. 일각에서는 이제 혹시 뭐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 대표적인 게 유시민이죠. 예, 예. 유시민에게 그 이렇게 오랫동안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 했지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예. 자신감을 이게 내비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차례에 걸쳐서 저는 기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자녀 입시 문제 관련해서 5건,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3건, 그리고 통양대 연구실 또 자택 PC 그 교체건으로 해가지고 혐의가 무려 10건이더라고요. 10건. 예. 범죄 제명만 보면요. 예. 10개고요. 예.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많죠. 아, 그렇습니까? 뭐냐면 이게 대학마다 업무방해나 예. 우리 공무방해 아, 성립하잖아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대학마다 뭐 이화여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분하면 이게 훨씬 많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제명만 보면 10개인데 그렇게 크게 나눠 보면 자본시장, 그다음에 그 입시 비리,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래 보는데 일단 이게 자본시장법에서는요. 그 펀드 있잖아 코링크. 예. 이거는 이제 그 허위로 신고한 거 있죠. 예. 허위 신고. 예. 그다음에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게 중요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M&A나 주가가 되면 이건 상당히 큰 범죄거든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 횡령이요. 예. 조범동 씨에게 횡령이 70억 중에 그중에 WFM의 13억 횡령이 정경심한테 준 게 아니냐. 네. 횡령이 10억이 넘어요, 공범.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본시장법이 뭐 제가 보기에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입시 비리는요, 키스트, 그 다음에 서울대 인권센터, 예.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 추가된 거, 이런 게 입시 비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위조 교사,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그 다음에 제명은 한 10가지. 더 세분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범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관심을 가진 게 공직자 윤리법 위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 그동안 이게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그렇게 되면은 조국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숨겨놓은 건가요? 결국 이 자본시장법에 허위신고 있잖아요. 아, 그게 같이 허위신고했다는 말은 이게 그 자기가 코링커피에 실질적인 오너면서 허위로 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이게 그 조국하고도 연결되고요. 중요한 게 증거인멸 중에요. 증거 위조 교사가 있고 증거 은닉 교사 두 개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증거 위조 교사가요. 증거를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기억나시죠? 조국이가 청문회 할 때 야, 나는 이게 블라인드 펀드고 그 약관이라고 한 들고 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약관이 위조된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약관이 바로 조국이 알면서 이런 게 증거 위조 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허위 신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증거 위조 부분이 조국도 코링커피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것도 조국의 메일이나 해석에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이제 관심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그 변수가 한 두어 개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 영장 전담판사가 또 누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그동안 뇌경색이다, 뇌종양이라고 해갖고 계속 건강을 가지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꾀병이라고도 합니다만 건강도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그 판사만 말씀드리면 네. 명제권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법치주의라는 게요.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동일한 게 사안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래요. 판사가 바뀌거나 검사가 바뀐 데서 예. 동일한 사안이 다른 결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제 이거 명제권이가 하나, 다른 판사가 하나, 원래는 이게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게 맞죠. 그게 근데 법적 안정. 그게 법치주의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명제권이 이분이 이제 그 워낙 검사 출신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잡으려고 이게 특별하게 투입된 사람 아닙니까? 예. 워낙 이 좌파 성향을 띠다 보니까 상당히 명제권이가 되면 또 이게 그 조국 동생 조건 씨처럼 또 기각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제 극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뭐 저는 조건이보다 이 조건의 혐의가 선생 채용할 때 받은 거 그거 하나잖아요. 예. 근데 정경심은 훨씬 이게 혐의가 10개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그 우리가 입시 있잖아요. 입시가 이게 그 국민들 정서법에 아주 이게 중대 범죄입니다. 예, 그렇죠. 옛날에 그 정유라, 최순실, 최소원도 입시 하나 가지고 3년 실형 받았죠. 그다음에 이화여대 총장부터 교수가 이게 5명이 다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정경심 혐의 중에 입시 있잖아요. 예. 입시만 해도 엄청나게 큰 범죄죠. 근데 거기에 10억 이상의 횡령, 그다음에 그 뭐 미공개 정보 이용,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보면 명제권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는 이게 발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은 뭐 별 변수가 못 되는군요. 건강은요. 정형외과. 진단서 뭐 아니, 그런 거 내야 하는데. 정형외과에서 의사하고 다 이게 가리고 그거야말로 이게 블라인드 진단서예요. 맞아요. 펀드가 블라인드가 아니고 진단서가 이게 블라인드 진단서인데 만약에 그 상태로 내면 판사가 일고의 가치도 없겠죠. 판사가. 만약에 진짜 건강 문제 제기하려면 서울대 병원이나 또는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대로 이게 진단해서 진단서를 내면 그건 이게 약간 감안될지 몰라도 일단 이게 정형외과가 다 가린 거 있잖아. 이거는 이게 그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화여대 김경수 교수 항암 치료 중에도 이게 발부됐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스텐트가 8개. 8개였는데 89년인데도 이게 수감생활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뭐 옛날에도 보면 이게 실제 뇌종양 이런 경우도 구속된 예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뭐 뇌종양이나 뇌경색도 여러 악성 양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현재만 가지고는 좀 이게 일고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조국 수사의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발부와 기각 이렇게 나눠서 좀 전망을 해주시고 화자까지 여기서 예를 들면 기각이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동반 사퇴론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거취 문제가 또 다른 또 전국의 변수로 안 떠오르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기각을 생각 안 해봐가지고 발부만 생각해서 기각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결국에 저는 이 싸움이 영장 발부 기각이요 결국에 윤석열이 죽느냐
예. 아니면 이게 조국이 죽느냐.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봐요. 예. 만약에 그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다. 예.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 야 영장 진짜 유시민처럼 한 방이 없으면서 그렇게 현직 장관을 탈탈 털었냐. 100명을 동원해서 70군데를 압수했는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돼 버리느냐. 이런 이게 그 후폭풍이 예. 윤석열한테 올 거 아닙니까?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각이 되면 상당히 윤석열이 퇴진 압력에 몰릴 수 있는 이런 경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발부가 됐다. 발부가 되면 당연히 다음 칼날은 어디 가겠어요? 정경심에게 그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칼날은 조국이다. 결국에 처음부터 수사는 조국을 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부되면 조국이 죽고 기각이 되면 윤석열이 죽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 수사는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사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 또 더군다나 윤석열이 아주 작심을 하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조국 수사까지가 끝나야 매듭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첫날에 그 한 3, 40군데 대거 압수수색 했죠. 네. 그때 이게 이미 조국 컴퓨터 있잖아요. 항상 이 컴퓨터가 중요하거든요. 핸드폰 압수수색을 못했으니까 예. 컴퓨터의 그 사무펀더와 관련해서 이메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게 보도를 보면요. 검찰에서 이제 그 웅동학원 있죠. 예. 웅동학원에게 그 캠코가 피해자잖아요. 예. 캠코가 보증서 가지고 캠코가 이제 그 30매덕 뛰고 지금 이자까지 한 150억 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캠코 소송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이 문건이 조국 집에 컴퓨터에서 이게 문건이 웅동학원 놓은 거. 아, 그렇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 공익인권법센터 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조국이 그 장 교수 당국대의 그 아들하고 품앗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자기 친구 변호사 있죠. 예. 근데 그 장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나 그다음에 그 박 변호사 예. 아들 인턴 증명서가 조국 집의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조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요. 이게 조국이가 확실하게 연루된 게 아니다. 이러면 이게 윤석열이 이렇게 수사 안 했어요. 왜? 정경심까지 잡아여도 조국을 이게 기소 못한다면 이 수사는 실패한 수사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조국을 기소해야만 수사에 있는 거지. 결국에 부인까지만 구속하고 조국은 이게 기소도 못하면 처음부터 이게 인사권에 도전해서 야, 조국 낙마시키려고 가족들 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비판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그 조국을 겨냥했고 지금도 조국은 기소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제 소신입니다. 만약 조국을 수사를 하지 않고 끝낸다고 한다면은 재수사, 특검까지도 더 불가피한 경우를 우리가 전 정권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상을 하기는 10월 말쯤이면은 뭐 조국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11월 중순까지는 가야겠네요. 이제 조국이가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뭐 수사에 큰 부담 없죠. 법무부 장관일 때는 속전속결 하지만 수사는 이제 진행되는데요. 지금 혐의가 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요. 그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아시죠? 예. 투기자본. 거기서 그다음에 그 또 참여연대 김경록. 예. 이런 김경률. 김경률. 예. 이런 분들이요. 조국에 대해서 뇌물죄 있죠. 네. 뇌물을 처음에 60매덕 했잖아요. 이걸 이게 150매덕으로 늘려가지고 115억 늘리고 예. 그다음에 범죄 수익을 280억 예. 이렇게 늘렸잖아요. 이게 특수입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예. 그러면 이게 이 부분 수사 안 할 수 없는 게 뇌물 중에서요. 뇌물 중에 53억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코링크 P에다가 WFM 주식을 110만 주 있잖아요. 예. 110만 주를 이렇게 코링크 P에 무상으로 준 거 있잖아요. 예. 53억. 이게 뇌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익성 주식이 있거든요. 예. 익성 주식을 13억인가 산 걸 40억에 대사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도 이게 그렇죠. 뇌물이다. 비싸게 사주니까. 이런 식의 뇌물이 115억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뇌물,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이익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 플러스 새로 이게 고발한 왜 그런 좌파단체들이 고발하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이게 고발하면 무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저는 더 크게 아마 조국에 대해서는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그것이 11월이 갈지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까지도 가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조국은 어떻게 지낸답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산에 다니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요. 학교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조국은 이제 일단 저는 복직부터 문제인 게요. 어떻게 20분도 안 돼서 22분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팩스로 집에 바로 이제 복직 신고했잖아요. 원래는 이 법에 보면 휴직 중일 때는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왜 그렇게 급하게 하고요? 법률상 보면 면접일이 그 다음 날이에요. 네. 원래는 이게 공식적인 면접일은 15일 그 다음 날인데 먼저 이게 복직 신청한 이런 이게 꼴이 됐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게 저는 돈이라 봐요. 결국에 돈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날짜별로 월급을 주잖아. 예, 그렇죠. 이미 17일날 가서 제가 알기로 400 몇십만 원. 480만 원. 예, 한 절반 정도 받았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월급도 한 600 몇십만 원. 또 이게 그대로 받았죠. 그럼 이게 이틀 연속으로 월급을 한 1,100만 원 정도 받아간 거 아닙니까? 두둑이 챙겼네요. 예. 근데 문제는 강의가 없고, 그럼 이게 연구실에 가서 연구라도 해야죠. 지금 이게 집에서 오늘 이게 조선일보 보다 보면 집에서 이게 완전히 모자 눌러 쓰고 신분을 숨기고 등산을 이게 3일 연속 등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등산하면서 학교도 안 가면서 월급을 이게 날짜별로 계산해서 받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역시 이게 조국스럽다. 아직까지 이게 정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대학이라는 게 뭐 그런 출퇴근 이런 관념이 별로 없거든요. 강의 때 나와서 하고 연구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일반 회사처럼 출근 도장 찍고 뭐 퇴근 누가 이렇게 좀 체크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출근은 좀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에서요. 상당히 조국 복직 반대 움직임이 많아요. 뭐 일부는 서울대에서 이게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 서울대에서도 보면 조국 장관 복직에 반대하면서 아주 패러디 있잖아요. 예. 뭐 강의 객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서 위조할까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국 복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고 저는 서울대 뭐 박사님도 서울대 오셨지만 진리는 나의 빛 이런 거 아닙니까 서울대 베리타스 럭스메아 예. 진리는 나의 빛. 그럼 이게 조국이는 진리를 짓밟은 거예요. 피노키오 항상 거짓말만 하는 또는 또 몰라 항상 모른다고 거짓말만 하고 이게 조국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를 짓밟는데 왜 서울대에서 좀 더 강하게 저는 복직 반대를 해야 된다 보고요. 특히 서울법대 가면요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이인데 정의 종인데요. 장기표 선생이 있죠. 네. 장기표 선생님이 이게 만든 게 정의 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 맞아. 하늘이 무너져도 예. 정의를 세우라. 근데 조국은 정의를 짓밟고 완전히 윗선 불의의 상징이 조국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서울법대에서도 들고 올라야지 지금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움직임이. 서울 법대에서도 뭐 이렇게 사퇴 뭐 성명서랄까 그런 거 붙여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조국 때문에 뭐 우리 서 변호사나 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모교나 다름없는데 거기를 나왔으니까 서울대의 어떤 명예, 권위, 신뢰 이런 것이 이번에 엄청나게 실추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동생 조건 네. 그 사람도 지난번에 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 오늘 재청구 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이제 지금 소환해가지고요. 예. 뭐 조사 중에 있고요. 이거야말로 이제 재청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 공범자가 있을 때는요. 중요한 게 공범자 간의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죠. 예. 그럼 이게 뇌물이라는 거는 받은 사람이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에 준 사람이 나쁘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한 사람이 나빠요. 3단계로. 그럼 이게 2명 구속된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한 명은 이게 500만 원, 한 명 10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이게 자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2명이 구속이 돼 있죠. 그러면 심부름한 사람이 구속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받은 사람이 불구속한 게 말이 되느냐? 따라서 이게 당연히 저는 범죄 혐의를 보면 구속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픈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허리 아프다 했는데 병원에 보니까 이게 담배 피우고 막 난동 부려가지고 문제됐다가 지금 이게 다시 뭐 목 디스크다 목이 아프다 하지만 그게 큰 변수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조국 동생도 그건 당연히 뭐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돼야 되고요. 정경심하고 결국에 일가족 지금 조범동이는 이미 구속돼 있죠. 이렇게 멸문지와 일가족이 다 구속되는 근데 조국 하나 남는 이런 경우죠.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분의 오지랖 넓기는 아마 이제 세상 천하가 다 아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18일이죠.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한국 언론은 임파서블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JTBC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하면서 또 이번에는 KBS에 이어서 JTBC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이번 조국 사태를 맞이해가지고요. 방송사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가장 피해를 본 게 JTBC가 아닌가. 이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손석희 사장이 기존에 김웅 기자가 폭로한 거 있죠. 예. 이게 지금 고소 수사하면서 또 이게 민사소송까지 들어갔거든요. 네네. 상당히 그 김웅 기자 때문에 손석희 사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이게 보도를 조국 걸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전부 이게 진보 좌파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예. 또 이게 보도를 안 하면 보수파가 아예 안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에서 어정쩡하게가 가장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TV조선에 9시 뉴스 있죠. 예. 이게 JTBC 손석희 뉴스보다 앞서는 날이 비일합니다. 상당히 그 시청률이 앞서는 날이 많고요. 이미 전체 시청률은 TV조선이 JTBC를 앞질렀다. 아, 이게 수치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유시민 이분이 이게 JTBC를 비판한 거는 아마 그 한투신의 네. 김경록 있잖아요. 예, PB. 예. 예. 이 사람이 이게 KBS하고 인터뷰한 게 있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JTBC하고 인터뷰를 좀 하려 했는데 JTBC가 인터뷰를 거부하더라. 아니 근데 여기 조선일보도 뭐 거부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야 뭐 원래 그러니까 욕을 안 하더라도 JTBC는 유시민이가 볼 때는 야 우리 편인데 같은 이게 그 진보 좌파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JTBC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가장 앞장서서 탄핵 앞장선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뭐 비판할 자기가 유시민이가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근데 믿었던 JTBC 그 어떻게 김경록 인터뷰를 거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지금 이게 유시민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유시민이가 김경록을 인터뷰한 게 있죠. 네. 이게 악마의 편집 아닙니까? 그렇죠. 90분 중에 20분만 본인에게 악마 편집을 하고 또 이게 KBS를 부당하게 검찰하고 내통에다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JTBC까지 유시민이가 공격하는데 도대체 유시민이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이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KBS든 JTBC든 모든 걸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골박 대신도 아니고 전에는 이제 골박계 뭐 이렇게 간사 보는 사람은 골박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대골박 대신도 아니고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더 저는 조금 의문인 것은 김경록 씨는 검찰에 가서 수사를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본인이 여기저기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프로파간다, 선전 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였을까요? 그게 문제가요. 제명을 보세요. 오늘 정경심 정거 은리 교사죠. 예. 전부 이게 교사가 붙었죠. 예. 교사라는 거는 뭐냐면 공범이에요. 예. 교사라는 거는 이게 정범이 있는 거예요. 예. 정범에 대해서 범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교사거든요. 그럼 이게 그 정범이 누구냐? 그게 김경록이에요. 김경록이가 증거인멸 행위를 실제 한 사람이죠. 그럼 이게 정범이고 이걸 하도록 시킨 사람이 교사범이 정경심이다. 따라서 이게 김경록이는 자기가 증거인멸 컴퓨터 하드디스크든 자기가 다 갈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쪽 저쪽 인터뷰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경록 개인의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김경록 씨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원래 사기꾼이고 그런 주가 조작을 하는데 거기에 조국이나 정경심 씨는 돈을 받겠는데 그 조범동이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좀 자기도 살고 조국 정경심도 살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전에도 한 번 했지만 김경록 씨는요 사모펀드 잘 몰라요. 이 사람에게 그냥 정경심이 돈 관리해 줬고요. 예, 집사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정도 해준 거지. 사모펀드에서 조범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횡령하고 주가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건 이게 김경록 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무조건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정경심은 피해자다. 이거는 조범동에 대해서 중대한 명예훼손이고요. 아무 게 근거 없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이래 보입니다.
김경록이도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자기도 불가피하게 회사도 또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데서도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뭐 이러다 보니까 가서 이 방송 저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겠죠. 뭐 그렇죠.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조국 사태 거치면서 가장 피해본 3명의 정치인. 그게 저는 이제 그 금방 말한 유시민. 그 다음이 정의당 심상정. 처음에 조국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 박원수 있잖아요. 참여연대 있으면서 집회할 때도 막 편파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옹호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역작용이 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박원순, 심상정, 유시민 3명이 조국 사태의 유탄을 맞아서 가장 피해본 정치이다. 이래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공수처법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쟁점과 전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